자, 우리 분자랑 원자, 원소 이런 걸 한 번씩 들어보긴 했죠. 도원이 특히 더 들어봤을 텐데 원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같아?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기본 성분이지. 더 다른 성분으로 더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쪽에. 그치. 그걸 더 쪼갰을 때 작은 입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는 않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소. 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소는 종류를 말해. 산소, 원소, 질소 이런 것처럼 종류를 말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주기를 가진 표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할까?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주기는 어떤 거지? 자, 우리는 학원을 저번 주 토요일에 왔었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왔네? 그럼 그 다음에 언제 올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학원에 오는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일주일이 되는 거지. 얘는 동일한 게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간격 같은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도 특정 주기를 가진다는 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성질이 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를 배열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과학자들은 분류하고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분류하고 싶어 했겠지. 그치?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분류하려던 사람이 많았어. 근데 멘델리예프라는 사람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려고 했었대. 원자량 순서대로. 원자량이라는 건 무게에 해당하는 거지. 무게에. 원자 하나당 무게가 얼마냐는 게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가지고 배열을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완했을 때 뭐 가지고 보완을 했대? 뭘로 배열을 하기 시작했대? 원자 번호를 가지고 배열을 하기를 시작했대요. 자, 도원이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없어요. 비행기를 좋아하나요? 비행기 좋아하는 기종이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알려줄래요? 뭐가 있나요? F-16? 전투기인가요? 오, 하나 더 있어요? F-14. 이게 최애랑 차애인가요? 1등으로 좋아하는 거, 2등으로 좋아하는 거. 지각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봤나요? 세 번째로 봤지?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생님의 본성이 드러날 텐데요. 선생님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 곱하기 10으로 남기기 시작해요.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 늦지 마세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1등으로 좋아하는 거, 2등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도원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지금 F-16이랑 F-14가 있어. 도원이의 심장은 2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2가지가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2개일 때 도원이의 원자 번호는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마음속에 하나의 비행기가 더 들어왔다고 해봐요. 뭐가 있나요? 또 좋아하는 게? F-35가 있어요. 자, 그럼 심장이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네. 그럼 원자 번호는 뭐가 될까? 3번. 자,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의 개수로 원자 번호를 센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기율표 하고 있고요. 46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지? 자, 한번 봅시다. 자, 뭐 했었냐면 우리 원소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했고 이걸 특정 주기로 나타낸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무게인 원자량으로 배열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 번호로 배열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원자 번호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이 몇 개냐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소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건 뭐냐?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 안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 안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포에서도 그렇고 핵은 중앙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담은 애들을 말했었죠. 얘도 코어에 해당하는데 이 안에는 양성자라는 게 있다. 양성자. 원자핵 안에는 양의 성분을 띠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라는 게 있어. 이게 원자의 심장 같은 애예요. 원자의 심장 같은 애. 그러면 아까 심장이 몇 개냐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된다고 했지? 그럼 원자의 심장에 해당하는 건 양성자야. 양성자가 2개네.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2번. 그럼 양성자가 10개가 있대.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10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뭘 가지고 배열을 한다고?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뭐야? 원자 번호를 가지고 배열하는 거예요. 근데 원자 번호가 무슨 개수를 가지고 정해진다고?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저장이 된다라고 지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봐볼 거야. 주기율표를 봐볼 건데 여러분 중2 때 이미 주기율표를 한번 외우지 않았나요? 외웠어요? 외웠던 기억만 있나요? 아니면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요? 20번까지 우리 외웠었잖아. 그치?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나요? 자, 우리 여기에서 여기를 쭉 이렇게 쪼개볼 거야. 쪼개서 왼쪽이랑 가운데에 있는 건 금속이에요. 금속. 왼쪽이랑 가운데엔 뭐가 있다고? 금속. 오른쪽에 있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비금속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을 나눴으면 얘네 둘의 성질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니까 나눴겠죠. 자, 그러면 금속이랑 비금속을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금속은 어떻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금속하면 떠오르는 거 쇳덩이 같은 애들이죠. 은색을 띠고 광택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얘는 아주 얇게 펴지니까 이렇게 구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압력을 주면 부서지겠어요? 모양이 바뀌겠어요?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밀면 밀려. 그래서 얇게도 뽑을 수 있고 우리 이거를 녹여서 주조도 할 수 있고 뜨겁게 해서 치면 모양이 바뀌지. 얘는 압력을 주면 부서진다, 모양이 바뀐다? 모양이 바뀐다. 자, 그래서 넓게 펴지거나 가늘게 뽑히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늘 뛰어왔어요? 네, 자전거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왔어요?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가 종이를 하나 놓고 새로 만든 구슬을 하나 땅에 놨다고 생각해보자. 하나를 주워 올려야만 한다면 뭘 주워 올리고 싶겠어요? 종이를 들고 싶어. 왜 금속은 안 들고 싶어? 쇠구슬은? 무게도 있고 뜨겁잖아. 밖에 지금 놔뒀으면 엄청 뜨겁겠지. 그럼 들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얘는 전기 전도성도 크고 열 전도성도 크대. 열 전도성이 크니까 뜨거운 데 두면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쇠 젓가락으로 콘센트를 꽂았어. 그럼 찌릿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큰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머님이 금을 하나 만드셨어. 그게 엄청 길게 생겼네? 그거를 콘센트에 꽂으면 어떨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안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얘는 금속일까 아닐까? 금속인 거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금속이 맞아. 그럼 또 알루미늄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이죠. 금도 금속이고 은도 금속이고 구리도 금속이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전선에도 사용하고 회기판에도 사용을 해요.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서 핸드폰을 사가는 게 있었어요. 오래된 핸드폰을 팔면은 막 1,000원, 2,000원씩 줬었어요. 진짜 싸게 팔았죠. 막 슬라이드폰, 폴더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제일 처음 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에요? 2G폰이에요? 폴더폰을 썼어요? 세대 차이가 얼마 안 나는군요. 참 다행입니다. 그런 거를 왜 사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엔 핸드폰이 공짜였어요, 거의.
별로 값어치가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 회판에 전기판에 금을 썼었거든요. 금이나 금속 같은 걸 썼는데 그게 값이 나갔던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다른 데에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은 그런 전선이나 전기 회판 이런 데에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비금속은 우리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했다는 건 하나를 외우면 대부분 반대 성질을 비금속이 갖게 되겠죠. 그러면 광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겠죠. 열 전도성이나 전기 전도성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작게 되는 거죠. 하나를 외우면 대부분 외울 수 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 금속은 지금 온도에서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 고체죠. 대부분 고체입니다. 근데 우리 온도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뭔지 알아요? 그 메탄 알코올. 알코올? 요즘은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원래는 수은을 사용했어요. 수은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따뜻하게 하면 이게 올라간다는 건 고체겠어요? 액체겠어요? 기체겠어요? 액체예요. 그러면 수은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 액체. 액체 상태다. 금속은 대부분 고체인데 뭐만 액체다? 수은만 액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인 애들은 산소, 탄소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을까? 대부분 상태가 기체, 질소나 산소 이런 애들이 다 기체로 되어 있죠. 대부분 기체인데 고체도 있어. 어떤 것들? 탄소 같은 애들. 탄소는 흑연을 만들 수 있는 애거든요. 흑연은 연필심, 샤프심 이런 애들이에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금속은 광택이 있고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커요? 작아요? 커요. 압력을 주면 모양이 변한다. 잘했어요. 그리고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뭐만 액체다? 수은. 그렇지. 비금속 정리해보자. 비금속 광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 무슨 상태면 무슨 상태다? 고체. 잘했습니다. 그럼 요걸 기억 하나 봐볼까?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어디에 있었지? 왼쪽이랑 가운데. 그렇지, 왼쪽이랑 가운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 거는 알칼리 금속인데 우리 다시 주기율표를 봐보면 우리 여기 1쪽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요건 기억나나요? 우리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지? 족이에요, 족. 세로줄에 있는 건 족. 잘했다. 족이고 가로줄을 뭐라고 부를까요?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거는 세로줄 중에서 첫 번째에 있네. 뭐라고 부를까? 1쪽. 첫 번째 줄은? 세로줄은? 1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1쪽 중에서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우리 수소 자동차라고 했을 때 금속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는 아니겠죠. 그래서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그럼 1쪽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얘랑 쌍으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17쪽이야. 자, 얘네를 할로젠이라고 할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라고? 1쪽. 할로젠은 몇 쪽? 17쪽.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봐보면 얘는 1쪽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애들을 말한대요. 자, 그러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 금속이래, 금속. 그러면 광택을 띠겠죠. 그쵸? 광택을 띠는 애들이야. 자, 우리 1쪽이랑 17쪽은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막 갈망이 많은 애들이야. 자꾸 반응을 하고 싶어 해.
1쪽 17쪽은 자꾸 반응을 하고 싶어 해. 자, 그래서 1쪽은 반응성이 엄청 큽니다. 자, 얘는 우리 실험 하나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박아 놓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 모든 성질을 외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수조, 요만한 사이즈 수조에다가 물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나트륨 덩어리를 하나 집어 넣어 볼 거예요. 나트륨 덩어리를. 자, 이 나트륨 덩어리는 은색이야. 은색인데 광택이 없어. 광택 있다고 했는데 왜 광택이 없지? 얘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커. 그러면 얘를 꺼내서 이렇게 두면 산소랑 다 반응을 해서 광택이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이제 광택 없는 은색의 덩어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네. 떠올렸어요? 근데 얘는 칼로 잘 잘려요. 그래서 칼로 잘랐더니 안에 광택이 있는 거야. 아, 원래 얘는 광택이 있었구나. 그럼 쪼개고 나서 칼로 잘랐어. 자르고 나서 안을 봤더니 광택이 있네.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광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없어져. 누구랑 반응해서? 산소. 산소랑 반응해서 없어져요. 자, 이 상태로 잘라서 이 두 덩어리를 물에다 넣어봤어. 얘는 갈망이 많은 애라고 했어. 물이랑도 반응을 할까 안 할까? 해요. 하죠. 이 나트륨을 물에다 넣자마자 폭발을 합니다. 폭발력 엄청 세요. 우리가 여기다 대야를 받아놓고 은색의 나트륨 덩어리를 놓잖아요. 그럼 천장까지 폭발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위험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떠올리면 이 실험만 하나 떠올리면 돼. 성질을 하나 생각해보자. 우리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는데 알칼리 금속의 특징. 일단 무슨 색? 은색. 원래는 광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이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면 칼로 잘랐다 했어. 그러면 얘는 물르겠어? 딱딱하겠어? 물러요. 칼로 잘릴 만큼 무른 애들이야. 근데 산소랑 물이랑 반응을 엄청나게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끝입니다. 알겠죠? 자, 할로젠을 봐볼 건데 할로젠은 몇 쪽이라고 했죠? 17쪽이요. 17쪽이에요. 주기율표에서 17쪽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우리 금속은 대부분 고체지. 고체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다른 애들이랑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할로젠 애들은 기체예요. 대부분. 기체여서 얘네가 이렇게 떠다녀요. 갈망이 많은 애들이 떠다녔어. 그러면 갈망이 많은 애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반응을 해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할로젠에 포함되는 염소 같은 애들은 이렇게 떠다니다가 똑같은 애들을 만나면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원자가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지. 근데 이 2개가 만나서 분자를 빨리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할로젠 같은 애들은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색깔을 내요. 자기들만의 특유의 색을 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우리 1쪽도 그렇고 17쪽도 그렇고 뭐가 많다 그랬지? 갈망이 많아. 그러면 17쪽끼리도 갈망이 많으니까 결합을 잘했지. 그러면 갈망이 많은 1쪽이랑도 반응을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랑 잘 반응해.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칼리 금속이었던 1쪽이랑 반응을 아주 잘해요. 알겠죠? 1쪽이랑 아주 반응을 잘하고 수소는 금속은 아니지만 1쪽이지? 그래서 1쪽이랑 17쪽은 결합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책 한번 싹 훑으면서 머리 한번 정리해서 비워봅시다.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해볼 거예요.
자, 정리가 한번 됐나요? 자, 우리 하기 전에 저가 얼마나 까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20번까지 외웠던 걸 한번 불러봅시다. 자, 우리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들은 1족 다음에 2족 다음에 13족이에요. 3부터 12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13 다음에 18까지 써줘야겠지. 자, 족은 18족까지 있네. 주기는 몇 개까지 있을까요?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번까지 한번 불러볼 건데 1번은 뭐예요? 수소. 좋다. 그 다음 요 맨 끝에 뭘로 가면 됩니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보면 바로 인 이렇게 떠오르나요? 아직 로딩이 좀 필요한가요? 1, 2초 정도여도 그래도 잘 외워뒀네요. 다 까먹어지지 않네. 잘 외워줬어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고 여기가 할로젠이다까지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애들은 무슨 순서대로 배열한 거라고 했죠? 아니지. 그거보다 먼저 나와야 될 게 있지. 원자 번호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배열 순서는 원자 번호야. 근데 이 원자 번호를 뭐를 기준으로 세운 거라고? 그렇지. 양성자 개수 가지고 번호를 매겼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성자 개수대로 번호를 매긴다는데 그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원자의 구조예요. 지금 원자의 구조야. 가운데에 옹기종기 모여있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세포에서도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뭐였지? 핵이었어. 얘는 누구의 핵이야? 원자 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자핵인데 요 안에 우리 아까 뭐 있다고 했지? 플러스 띄는 거? 양성자가 있죠? 양성자가 있어. 자, 근데 얘는 양성자의 개수대로 대부분 양성자의 개수대로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하를 띄지 않는데 중성이니까 양전하 띄는 건 뭐라고? 양성자. 전하를 안 띄는 건? 중성자. 자, 그러면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랑 이 개수랑 동일하게 있는 중성자가 있는 거야.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우주 만물 중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것 중에 안정적인 건 없어요. 근데 원자는 안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가 3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몇 개가 있어야 될까? 3개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항상 양성자의 개수랑 동일하게 있는 게 안정된 상태입니다.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원자의 번호는 양성자 개수랑 동일하다고 했어. 그럼 이때 중성자의 개수도? 그치.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때 전자의 개수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고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니까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는 겁니다. 원자 모양의 변천은 아직 일단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그 모양 있지? 그것도 정확한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쉬우려고 예전 모델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해서 전자가 특정 궤도를 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확률이 커요 라고 확률적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전자껍질이랑 전자 이런 걸 배치하는 법을 한번 봐볼 거예요. 이거 저 배치하는 거 배워본 적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자 핵이 있어. 그러면 얘를 지금 돌고 있는 전자는 특정 궤도를 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껍질 하나하나를 전자가 다니는 껍질이네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말 그대로야. 전자가 다니는 껍질이니까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 이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랑 동일해요. 알겠죠? 주기는 뭐랑 동일하다고? 그치, 전자 껍질의 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족은 원자과 전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원자과 전자는 뭘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자,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수소부터 한번 봐볼 거야. 수소는 지금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번. 1번이네. 그럼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겠어요? 한 개. 한 개 있는 거지. 자, 수소는 여기 안에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도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가 있어. 자, 근데 우리 얘는 전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이지.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 당겨. 밀어내잖아. 그쵸? 같은 극끼리 있으면 밀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무한히 많아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 좁은 데에 서로 밀어내는 애들 붙여놓는다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정해진 게 뭐냐면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를 2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를 8개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2개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자 어차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게 수소 원자 모형의 완성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헬륨으로 한번 가볼까? 헬륨으로 가볼 건데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지? 2개. 2개가 있는 애지? 그럼 전자도 몇 개가 있겠어요? 2개.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그럼 둘 다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겠네. 그쵸? 그 다음 3번은 뭡니까? 리튬. 리튬은 양성자 몇 개 있겠어요? 3개가 있지. 그럼 첫 번째 3개 그리면 되나요? 안 되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그려? 2개.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그리면 돼요? 1개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뭐예요? 베릴륨이지. 자, 베릴륨은 양성자 몇 개?
4개가 있겠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개. 2개를 그린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그네슘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그네슘 몇 번일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이네? 그치? 12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겠어요? 양성자가 12개가 있을 거야. 그럼 전자도 몇 개가 있지? 12개. 12개가 있어.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2개. 그럼 이제 아직 10개 더 그려야 되지.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8개. 그 다음에 아직 몇 개 더 그려야 돼? 2개. 2개 더 그려야 돼.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2개를 그리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주기, 1족이지. 그치? 전자껍질 몇 개야? 한 개지. 전자껍질은 주기랑 똑같으니까 전자껍질 한 개 나왔네.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수 몇 개예요? 한 개지. 한 개지? 요 수소부터. 한 개지? 그러면 몇 쪽? 1쪽. 1쪽. 1주기 1족이라서 껍질 하나고 원자과 전자 한 개예요. 알겠죠? 자, 그럼 헬륨은 1주기에 2쪽. 얘는 예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리튬을 보면은 얘는 2주기 1쪽이지? 전자껍질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 하나 있지? 그럼 1쪽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 베릴륨은 뭐야? 2주기에 2족이지. 전자껍질 몇 개? 2개.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2개. 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은 껍질 몇이야? 몇 주기 몇 번이야? 3주기에 2족이지. 전자껍질 몇 개 됐어요? 3개.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2개. 그럼 다 확인이 됐네요. 자, 근데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은 핵이 영향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아. 그치?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건데 멀면 멀수록 핵이 영향력을 펼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너무 멀리 있잖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자꾸 튀어나가서 다른 애들이랑 만나고 싶어 해. 자꾸 만나고 싶어 해.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결합을 결정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결합을 결정해.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라는 애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알칼리 금속 배울 때도 1족이다 했지. 그치? 족이 같으면 원자과 전자가 같지.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족을 띄어서 본 거예요. 우리 17족도 어땠어? 족이 같지? 그럼 뭐가 똑같아? 원자과 전자가 같잖아. 그럼 뭐가 비슷하다고?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얘는 진짜 응용이거든요. 나중에 화학할 때 배울 텐데 우리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했어? 8개. 근데 그래서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통장이 가득 차 있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쬐끔 차 있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가득 차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그럼 원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가 됐으면 좋겠어? 8개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1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1쪽은? 한 개잖아. 그치? 17쪽은 몇 개일까? 8개. 가 아니라? 아, 8개. 7개요. 7개. 우리가 하는 거는 13쪽부터 18쪽은 1을 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죠? 그러면 17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 되겠어? 7개. 7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서로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하지. 맞아요? 1쪽은 하나고 17쪽은 7개네? 둘이 합치면 8개가 됐네? 그래서 1쪽이랑 17쪽 반응을 잘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요걸 이해했으면 나중에 화학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얘는 아무래도 O2보다는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최외각 전자랑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다.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애들이야. 근데 최외각 전자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이야기해. 그래서 보면은 18쪽을 봐봐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18쪽을 보면 최외각 전자의 수는 18개라고 돼 있지, 8개. 네. 가장 바깥에 8개가 있어, 18쪽은. 그래서 얘는 최외각 전자는 그냥 제일 바깥에 있는 거 부르면 되니까 8개라고 하면 돼요. 그치? 네. 근데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애들이지. 이미 8개가 찼으면 다른 애 만나고 싶겠어? 안 만나고 싶겠어? 안 만나고 싶지.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0개가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네. 18쪽만 조심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도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다 했던 부분인데 여기 밑에 이 도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만 좀 보고 갑시다. 자, 원자과 전자네요.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가 아니지. 그러면 18쪽에선 뭐가 되겠어요? 0이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봐. 수소를 봤어. 자, 수소는 1쪽이잖아. 그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쪽이니까? 한 개. 잘했어요. 한 개였어. 근데 18쪽인 헬륨으로 가면 원자과 전자가 0으로 떨어지겠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리튬부터 베릴륨까지 쭉 증가하다가 17쪽에서 7개로 최대를 찍겠네? 네. 그러다가 네온은 18쪽이니까 0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 1, 2, 3, 4, 5, 6, 7 갔다가 18쪽에서 0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얘는 지금 주기를 보이고 있겠네요. 그게 의미에 답니다. 알겠죠? 원자과 전자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 개념 바로 확인 채워봅시다.